한 주간 중요한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준비한 첫 소식 뭡니까? 네, 오늘 첫 소식 키워드는요. 사기 진작인가 소모인가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지난 1일이 국군의 날 휴일이었는데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하루 쉬니까 업무 강도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네. 예, 정부는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난달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2년 연속으로 서울 시내에서 도심에서 시가행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광장과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등 우리 군의 주요 무기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요. 호국 영웅들의 카 퍼레이드도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병력 5천여 명이 투입됐고요. 83종 340여 대의 무기가 선보였습니다. 이런 국군의 날 대규모 시가행진은요.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없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0년 만에 재개됐고 2년 연속으로 주관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만만치 않았죠? 네, 이미 국군의 날 행사 전부터도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일부 평화단체 회원들이 시가행진을 비판하다가 경찰에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전쟁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요, 논평을 통해서 이 군사 독재 시절 기획된 이 군사 퍼레이드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군 행사에 80억 원을 쓰는 게 말이 되냐. 행사도 좋지만 군 장병을 위한 보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먼저이면 좋겠다. 국군의 날은 원래 군인은 쉬고 일반인이 안 쉬는데 이제는 군인은 행사를 뛰고 일반인이 쉰다면서 비판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국군의 날은 어떻게 보면 군인들 생일 같은 날이잖아요. 네. 생일 같은 날 행사 뛰느라고 모시고 이런다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동원된 병력들 중에는 사관학교 생도들도 있었다는데 이걸 두고 비판이 좀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육해 공군 그리고 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 900여 명이요.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행진을 위해서 이 3주간 수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방부가 4주를 요청했는데 사관학교 측에서 강의를 해서 한 주 줄였다고 하는 건데요. 이 법으로 정해진 한 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사관학교 생도들은요. 내년 1학기 개강 날짜를 일주일을 늦추고 그리고 학기 동안 보충 수업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이야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지만 9월에는 폭염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으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낭비에 보여주기식 병정놀이라는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방위산업 홍보수단이고 또 60조 원의 국방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보여줬던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기를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장병들 급식비 예산은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특식은 폐지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걸 들으면서 좀 헛헛하더라고요. 이 체감되는 처우 개선은 없이 너무 많은 이들이 하루 행사만을 위해서 소모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변했고 무기도 최첨단화되고 있는 마당에 방위산업 홍보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서 북한을 두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강한 안보 태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군의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군인들, 병력들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 외면하고 싶지 않은 군대 만들고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최후 개선이 강군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대구문화방송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뉴스입니다. 네, 자 내용 잘 아시죠? 네,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이죠. 시사원의 전신 프로그램 시사톡톡에서 다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 방송 두고 홍준표 시장이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대응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다룬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을 왜곡 폄훼했다는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면서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했고 산하기관에는 취재에 비협조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헌 당시 대구시 신공항 건설 특보가요. 방송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습니다. 이후 홍준표 시장은요. 경찰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다면서 검찰 판단을 받겠다고 별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이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방송은요, 신공항 사업 관련 주관적 평가와 이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대구시장이나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요, 대구지법도 대구 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 거부 초기에 취재 거부 유지 등은 고소 결과가 나오면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홍 시장이었는데요. 당시 법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공보관실 차원의 대응이었다면서 취재에 응할지 말지는 각 부서가 알아서 판단하라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섰거든요. 이번에 검찰 결과가 나온 뒤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 두고 언론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인 대구시의회에서조차도 좀 무리가 있고 자극적인 조치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불편감을 숨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쏟아내고 또 해당 언론사가 십자포화를 받기도 합니다. 대구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기도 했고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보도나 방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가 있을 때는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방송사뿐만 아니라 언론인, 개인에게 법적 대응을 하면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또한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취재 방해와 관련해서 이 대구 시민사회 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2건이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앞서 경찰, 검찰, 법원이 동일한 결론을 낸 만큼 이제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요. 일상화된 빠른 배송의 그늘입니다. 온라인 소비가 느는 만큼 물류업계는 속도전인데요. 총알, 배송, 새벽 1기를 넘어서 이제는 당일 배송이란 소식도 붙습니다. 네, 이 업체들이 자기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빠른 배송, 빠른 배달 이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이런 빠른 배송이 가능하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내가 그만큼 빨리 와서 편리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힘든 일을 했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자의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발생한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지만 2020년에서 22년 사망재해는 3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요 15건의 사망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질병 사망 대부분은 과로사로 볼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이었고요. 사고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요. 노동자가 뇌, 심혈관 질환 발병 직전에 4주 동안 한 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한 주 평균 60시간 일한 경우에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진행한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CLS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택배 노동자 퀵플렉서라고 부르는데요. 260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 게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자들의 한 주 평균 노동 시간은 64시간 36분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새벽 배송을 위해서 야간에 일하는 퀵플렉서 40명의
한 주 노동 시간은요 54시간 30분이었는데 야간 노동은 보통 30% 가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가산을 하면 주 노동 시간이 70시간을 넘겼습니다. 대책위는 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과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요. 최근에도 3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면서 이 특별 근로감독 실시와 이 산업재해 전수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도 옛날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요.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 민족으로 1,368건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재 발생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많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배달업계가 산재 1위를 했습니다. 지난해 산재보험 할증 1위는 쿠팡으로요. 지난 한 해에만 2억 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원청의 개별 실적 요율에 하청 파견 등의 재해 실적이 일부 반영되면서 이 순위가 급상승했다면서 그만큼 쿠팡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짚었습니다. 네, 이런 통계를 보면 확실히 이 산업재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힘든 일이다고 얘기를 하면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군가에게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자신의 일상을 이어나가야 되는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뭐 힘들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는요, 대부분 이 국감을 앞두고 피감 기관들이 국회에 낸 자료들입니다. 이 국감 시즌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데까지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김 기자 연휴 기간 쉬지도 못하고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